안녕하세요. 함소한의원 권혜림 원장입니다. 아이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우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신생아는 신경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까지는 자주 깨고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첫 돌까지는 아이의 수면 패턴이 자리를 잡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자다가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첫 돌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수면에 불편함이 지속이 된다거나 돌전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 4번 이상, 일주일에 3, 4회 이상 수면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이의 생활과 성장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 수면장애, 즉 야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발작을 자주 일으키면서 우는데 이것 또한 야제증에 속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것 또한 야제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잠투정이나 짜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깨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거나 몸부림을 심하게 치는 경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경우, 또는 다음날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경증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제증이 잘 발생하는 연령층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야제증은 특정 연령대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활동이 많아지고 외부 자극이 많아지는 돌 이후부터 아이들의 수면이 조금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단체 생활을 시작하거나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 어머님, 아버님께서 복직하시는 경우, 주 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야제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야제증과 야경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제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야경증이라는 증상도 있는데요. 단순 잠투정, 짜증을 넘어서서 아이가 깨서 격하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을 흘리거나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의 수면 증상을 야경증이라고 합니다. 야경증인 아이는 다시 깨어났을 때 본인의 증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보통 4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100명 중 6명의 아이들이 야경증 증상을 보인다고 하니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경증은 아직 중추신경계가 미숙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몸에 열이 많을 경우에도 잠이 깊게 들지 못하고 쉽게 깨는지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은데요. 한방에서 야제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은 더워서입니다. 덥다는 것은 내부적인 더위, 외부적인 더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외부적인 더위, 즉 환경적인 열감이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더위, 즉 체질적인 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 기운이 좋고 활동량도 많으며 땀도 많고 열기가 많은 아이들은 몸이 여름처럼 덥다 보니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대야에 잠 못 자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야제증의 원인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면 환경이 아이 기준으로 너무 지나치게 덥다거나 잘 때 너무 덥게 입고 자는 등 하는 상황들도 아이들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이 경우 아이들이 잘 때 머리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린다거나 잠들고 2~3시간 이내에 깨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모습, 이불을 덮지 않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 등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럼 밤에 깨서 우는 아이에게 분유를 줘도 될까요? 밤중 수유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자기 직전까지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 자기 직전에 우유나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아이들은 소화에 부담이 되어서 야간에도 자주 깨고 울기가 쉽습니다. 위장의 불편함이 아이들의 수면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는 동안은 가급적 소화기를 비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후 8개월 전후로 밤중 수유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 수유를 하는 아이일수록 소화에 부담이 되어 밤에 자주 깨고 울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야제 치료를 위하여 연령이 어린 아이들도 한약을 먹어도 될까요?
수면의 불편함이 지나쳐서 아이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이나 성장에 영향이 되는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포함하여서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위한 증류 한약이나 농축 한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돌 전후의 아이들도 한약 치료로 수면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침 치료, 뜸 치료 등으로 기운 순환을 돕고 심리적인 긴장감을 완화하여 수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잠을 잘 때 실내 온도 과연 몇 도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까요? 성장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성장 발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기초 체온도 높고 훨씬 열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더워서 깨는데요. 수면 시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4도로 서늘하게 맞춰주세요. 실제로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2도 정도일 경우에는 엄마가 느끼기에는 꽤나 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많은 성장기 아이들은 훨씬 쾌적하게 수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관리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낮에는 신나게 놀면서 신체 활동량을 최대한 높여주시고 저녁에는 피로를 적당히 풀 수 있도록 샤워와 같은 가벼운 목욕을 시켜주세요. 적절한 목욕 시간은 몸의 순환을 돕고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목욕을 너무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 아이가 힘들어서 밤에 더 보챌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가급적 소화기를 비워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습관도 교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물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